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오늘은 5부 교육심리학 학습 이론 가운데서 스키마 이론하고요. 그리고 학습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341페이지입니다. 스키마 이론. 어디서는 이제 쉐마라고도 하고요. 스킴, 스케마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스키마에 대해서 부릅니다. 쉐마 그러면 조금 뭐 있는 듯하게 들리죠. 쉐마 그러면. 자,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이제 일반적 지식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이제 우리 구조 그러면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죠. 이런 네모난 틀. 우리 이제 체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기능주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틀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그죠? 근데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학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성이 되고, 구성주의적 입장, 대부분 요새는 다 구성주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성, 학습이 되고, 학습이 된 것이 이제 발전을 이루어서 새로운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죠? 바로 그런데 이 일반적인 구조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이 스키마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각 개인의 이 구조 자체가 이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구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스키마 이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속에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된 정보를 인지구조 속에 의미있게 통합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가 이제 이 스키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개인의 지각과 경험들을 조직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지적 틀입니다. 바로 이제 이 인지적 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개념들의 통합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통합.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개별적인 정보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의 유의미한 해석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기존 지식의 집합이다. 기존 지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지식. 지식들이죠. 그 지식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기억되는 정보는 그것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이전의 지식과 경험, 즉 스키마에 의해 각색되고 재구성, 통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스키마라고 하는 이 인지적 틀이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적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는 것들이 바로 예전에 받아들였던 정보들의 집합체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정보가 쭉 들어오면 이거를 얘네들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관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가공을 하죠. 가공이 뭐예요? 통합하는 겁니다. 각색해 주는 거예요.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 지식은 다시 이 인지적 틀에 있어 가지고 스키마의 또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키마의 기능을 보면 텍스트 이해를 위한 해석의 틀이에요. 선택적 주의와 지각을 하도록 해줘요. 가령 내가 운동선수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각을 하는 것이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스키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가령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선택적 주의와 지각은 수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내가 영어 선생님이다. 영어 전공자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프랑스어를 전공했던 그 학생한테 이제 들었는데, 길을 가다가 프랑스어 단어, 자기들 딴에는 프랑스어 단어를 갖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발견했던 이 프랑스어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간판에 이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었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야, 저걸 갖다가 어떻게 읽니? 저게 무슨 뜻이니? 처음 보는 단어인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런데 중학생한테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위라고 읽겠죠. 우리들. 몇 초 후에 이제 박장대소가 터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야, 저거 영어잖아.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의미 파악과 구성을 갖다가 이제 촉진을 시켜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키마는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해봤는데, 연구를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이해도와 해상도를 나타냈다. 그렇겠죠? 가령 제목이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을 그러면 우리가 상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키마예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독해학습 상황에서 사용하는 지식이 독해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다양한 책 읽기가 되어 있는 학생하고 가령 편중된 어떤 글 읽기가 되어 있는 학생하고 어떤 글을 갖다가 보여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독해할 때 분명히 다르겠죠.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자신이 지닌 사전 지식에 비추어서 의미를 해석하고 추론한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글을 해석할 겁니다. 6세아이나 8세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글 읽기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뻔하죠. 어떻게 어떤 글을 갖다가 독해할지. 자, 그래서 교육적 적용입니다. 배경 지식의 중요성. 그러니까 선험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자,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유의미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 오스벨이 유의미 수용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자기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학원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학원 115쪽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인 스키마가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습도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예습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킬 능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학습을 배경 지식과 관련시키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스키마,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잘 발달된 스키마와 부합되는 정보일수록 더 쉽게 이해되고 학습되며 더 오랫동안 파지될 수 있다. 동일한 정보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 경로를 개발할 수 있어야 장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 기억입니다. 기억 속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을 갖다가 이제 구사해야 된다.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배경 지식을 갖다가 이제 축적을 할 때 어떻게 축적을 합니까? 조직화해야 되고, 구조화해야 되고, 청킹, 우리 앞서서 배웠던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스키마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한 의미고서. 억지로 이제 글을 읽는다거나 억지로 학습을 갖다가 할 경우에 절대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저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여. 인간은 학습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기보다는 글의 요점을 기억하며 덜 중요한 정보보다는 더 중요한 정보를 잘 기억하며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학습은 스키마에 기초한 것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찾는 노력이고 적극적인 이해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역할도 저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습 동기를 갖다가 부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습관화시키고 그런 것들의 어떤 환경을 갖다가 계속해서 조성을 하면서 그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 유기적인 관계성을 갖다가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학습의 전입니다. 우리 책으로 342페이지고요.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전이는 주로 단기기억보다 장기기억과 관련된다.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전이와 관련이 되어 있죠. 대학교에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첫 번째로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펼쳐놓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교과, 정보라고 하는 것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이제 전이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이가 돼요. 자, 전이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이와 특수 전이가 있는데, 요거 하학원 47쪽에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 전이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이하고 이제 특수 전이가 있는데요. 일반 전이는 선행학습에 획득한 지식, 기능, 법칙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나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 일반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특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학습에서 획득한 지식, 기능, 법칙을 유사한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전문직에 가는 사람들이 이 특수 전이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긍정적 전이하고 이제 부정적 전이가 있어요. 긍정적, 적극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한 것이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기억되고 적용되는 것이고, 부정적, 소극적 전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한 것이 다음 과제를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전이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적 전이하고 수직적 전이가 있어요. 수평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과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평적 전이고, 수직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간 내용이나 기능면에서 어떤 위계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은 2학년, 3학년, 그러면 2학년 내에서 바로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수평적 전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직적 전이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리는 것은 이제 수직적 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좀 더 발전된 상향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직적 전이에 있어서 전제는 바로 이제 수평적 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 전이하고 의식적 전이죠. 자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노력 없이 전이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런데 선행학습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자동적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의식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노력이나 훈련이 있어야 전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식적 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상황을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동적 전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앞서 배웠을 때 자동화라고 하는 말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학습의 상황을 갖다가 자동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전이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수직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전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학습의 전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두 학습 상황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선행학습 정도가 많을수록 전이가 잘 되겠죠. 그러겠죠. 학습자의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전이가 잘 되고, 이전 학습과 이후 학습의 자료가 유사할수록 전이가 잘 되고, 학습자료는 다르더라도 학습의 결과나 반응이 같으면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적절한 학습 방법이 이제 전이에 유효하고요. 다양한 사례와 충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개별적 사실보다 원리나 법칙을 강조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교사들은 잘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이해하는 속에서 학습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전이 이론인데요. 전이 이론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측면을 갖다가 주목을 해야 전이가 잘 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형식이 중요하다, 요소가 중요하다, 아니다, 형태가 중요하다, 등등등 그런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형식 도야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갈고 닦으면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형식 도야설은 상관 87쪽에서 이제 울프가 얘기했었던 능력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8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이의 효과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는 능력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시한다. 형식, 정신 능력만 잘 훈련되면, 그러니까 어떤 틀이에요.
그 효과는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으로 잘 전이된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비판이 나오죠? 교과가 일반적인 전이는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과하고 수학과는 완전히 달라요. 국어과하고 영어과도 다릅니다. 그렇죠. 모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수학하고 화학은 같은 인지적 학습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화학하고 수학하고 다릅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화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릅니다.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요소설이에요. 손다크의 행동주의 심리학, 우리 상권 316쪽에서 도구적 조건 형성, 시행착오 학습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손다이크 행동주의 심리학에 이제 기초하고 있고,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간 내용, 방법, 기능 등의 동일 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난다. 우리 이제 시행착오잖아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다시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소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설. 동일 요소설과 반대로 전이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건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반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 형식 도야설과 완전히 이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익힌다라고 하는 것과 법칙이나 원리를 갖다 학습하는 것은 유사한 측면이 있죠. 일반적인 원리를 알면 전이가 잘 일어나고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의 학습 원리가 유사하면 전이가 잘 일어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겠죠. 뒤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할 때 좀 언급을 하겠지만 교과과정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나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텍스트잖아요. 교과예요, 교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건 책입니다. 고전, 클래식. 클래식북들이죠. 교과라고 하는 게 클래식북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 형식도야설하고 일반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형태 이조설입니다. 형태주의,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선행학습 시의 인지 구조와 후속학습 시의 인지 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먼저 경험한 구조가 위상적인 전이를 가져온다. 배웠죠. 위상심리학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수단 목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전이가 잘 일어난다. 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주어진 문제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이 형태 이조설도 언뜻 보면 원리를 강조했던 이 일반화설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 형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구조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 형태주의, 게슈탈트에서 얘기하는 저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 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지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죠. 우리 게슈탈트에서 강조하는. 하지만 수단 목적 관계를 갖다가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기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계성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형태주의 게슈탈트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원리,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사실 우리들이 막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십시오. 형태 이조설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주의, 게슈탈트와 관계된다.
초인지 이론,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이에요. 메타코그니션이죠. 문제 해결자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미 학습한 기능 중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을 조절 통제할 수 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구조화 같은 거예요. 자동화 같은 거예요. 바로 이제 구조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전략이 갖춰져 있으면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초보자 이론인데요. 인지적 도제 이론, 우리 학원 137쪽 교수학습 이론에서 우리 배울 겁니다. 전문가 초보자 이론, 전문가가 초보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도제, 장인과 도제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과 참여를 갖다가 이제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초보자는 전문가가 지닌 논리적 사고 방법과 인지 전략들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전문가의 이제 능력을 갖다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옮겨온 거를 가지고 이제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전문가 초보자 이론입니다. 상황학습 이론. 학습은 맥락 의존적 상황 속에 존재하므로 전이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장면이 원래 학습 장면과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전이를 족제를 하려면 학습 장면이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황 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전이를 갖다가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교수 목표의 분명한 설정과 행동적 영어로 기술되었을 때 효과적인 전이가 이루어진다. 선택적 주의와 분명한 자각이 전이 효과를 높인다. 연습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을 해야 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알도록 해주고, 개념과 원리 문제 해결 전략을 강조하고, 지식을 다양한 사회에 적용을 하고, 계열적 누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전이 이론을 갖다가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쏟아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원리, 문제 해결 전략을 갖다가 이제 잘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연습의 기회를 갖다가 이제 많이 주어야 하고,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사는 전략을 잘 활용을 하면서 연습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전이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